오늘 할 이야기는 응급실이 멈추는 이유에 대해서이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응급실 뺑뺑이다. 병원을 여러 곳을 다녀도 환자를 받아준 곳이 없어서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저는 동가 의사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사수에 대해서는 전체 의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진료가 필요한 과에 대한 전문의 숫자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환자를 살리면서도 욕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를 살릴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소문을 들은 의사들이 그 험한 길을 갈까요? 그런 전문의들은 예정된 수술로는 돈을 벌 수 있고 환자가 사망할 위험도가 낮다.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 이것저것 시뮬레이션과 검사를 느긋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환자는 다르다. 돈도 돈이지만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는 테이블 데스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들도 심적으로 엄청 힘이 든다. 사람인 이상 많은 죽음을 목격해도 대부분은 감정이 묻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에 휘말리는 위기가 발생한다. 저는 의사한테 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거나 잘못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수술을 했을 때는 유가족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소송 진행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개정안에는 찬성합니다. 만약 유가족이 수술에 의문이 들면 영상을 받아서 정부가 증명하는 기관에 가서 의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고의성이 느껴지거나 잘못 수술을 한 게 보이면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게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필수 의료를 지탱하는 의사들은 지금의 연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하는 실력은 1년에서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몇 년 이상 노력하고 구르고 해야 수술을 집도할 실력이 됩니다. 거기까지 오면서 죽음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응급실을 멈추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도 않고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금 의사들을 쥐어짜고 있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 있다. 의대 증원 없이 수가만 인상한다면 건보료가 34배가 오른다고 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필수 의료 의사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른다. 다만 정부의 발표를 말하는 것뿐이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